자, 현재 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오고 있는 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 묘수가 전혀 없습니다. 자, 빌 게이츠가 지난달에 세계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끝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 속에 각 나라가 부채 수준이 너무 많이 지금 올라가 있고 공급망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의 모든 이 문제들이 가까운 미래에 세계를 경기 침체를 겪게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런 자들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늘릴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기 때문에 초기 발달돼 있죠. 그래서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경기 침체를 초래할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단계에서 이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올 것 같아라는 것이 지금 핵심적입니다.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서 이 세계 경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는요,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 오판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금융위기 때 엄청난 돈을 전 세계가 풀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도 인플레, 물가 인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 왔고, 코로나 때 또 더 엄청난 규모로 풀어도 제로 수준으로 유지될 거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제로 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고 돈을 엄청나게 푸는 양적 완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학에서 한 번도 그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는, 솔직히 가보지 않은 인위적인 돈 풀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풀고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판을 하도록 경제학이라는 것이 그만큼 허약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오르기 시작해 버리니까 이 스톱이 걸리지 않고 여태까지 돈 푸는 모든 효과가 조금씩 물가 상승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 그래서 물가를 잡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세계 경제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 경제가요, 영국도 지금 고물가의 빅스텝 0.5%를 27년 만에 올렸다고 합니다. 영국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1.25에서 1.75로 올린 거는요, 금융위기 이후에 영국의 물가 수준이 제일 너무 높아서 10월 달에는 13.3%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린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올리니까 세계 지금 한 70개국이 다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돈을 풀었다가 지금 다시 이제 그 후유증 때문에 이 돈을 걷어들이려고 금리를 올리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돈이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에서 은행으로 잘 들어와야 되는데 별 탈 없이,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별 탈이 아니라 여러 탈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물가가 급등하면 금리를 올리고, 그래서 이 빚을 진 사람 중에 한계선상에 놓여 있는 자들이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이 자산 거품이 꺼지고 성장률이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이 악순환이 생기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에 꺾이에 있는 거품과 찌꺼기가 다 꺼지고 새로 이제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은 전 세계적 차원의 다 거품이 그리고 물가 상승이 꺼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이 세계 경제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약한 고리에서 경제 위기가 먼저 발생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제일 나중이고 다른 지역에서 지금 국가 디폴트 사태나 국가 붕괴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게 남미, 남유럽, 아시아 등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는 이미 국가 부도가 생겨서 대통령이 도망을 갔지요. 그래서 미국의 계속 금리 상승시키는 게 지금 이 세계 경제에서 약한 부분에 폭발적으로 터져나갈 것이다.
이게 지금 매우 클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지금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자, 남아시아가 지금 통화가치 폭락의 줄도산 위기에 빠졌습니다. 스리랑카가 국가부도 났고, 파키스탄이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방글라데시가 의류산업, 지금 세계 많은 옷들이 인구 많은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공장에서 만들어지죠. 자, 의류산업 위기로 차관을 요청했고,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신흥국에 지금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환율이 오르면서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인플레와 경제 위기까지 지금 같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이런 남아시아 신흥국들이 통화 가치 폭락, 외채 부담 증가, 자, 같은 1억 불이라도 환율이 올라 버리니까 금리 상승으로 위기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97년에 한국 등이 당했던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파키스탄이 지금 IMF에 1조 5,300억을 추가 지원받기로 했는데 2019년부터 3년간 7조 8,500억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IMF가 추가로 더 주지 않다가 이번에 준다는 거예요. 방글라데시도 지금 IMF에 5조 9천억을 신청했다. 자,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는 좀 나은 편이고 스리랑카는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데 5조 2,300억에 중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97년의 외환위기와 판박인데 금리 인상의 여파가 신흥국을 강타를 하고 있다. 97년에도 태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을 집어삼키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보면 이 투자자들이 남미, 러시아에서도 지금 주식이나 채권을 회수하고 그래서 일부 국가들이 98년까지 이제 디폴트의 차례대로 빠져들었어요. 자, 남아시아 국가들이 지난 10년간 저비용으로 막 돈을 빌려 썼는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97년 사태와 흡사하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 붕괴의 계기는 금리 인상 물결인데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서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리랑카 루피아는 작년과 비교해서 43.8%가 줄어들었고 파키스탄 루피는 25.5, 방글라데시 타카화는 9.1씩 각각 하락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빚을 엄청나게 국제사회에 지고 있는데 이 빚의 규모가 이제 굉장히 커져 버린 거죠. 달러로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자나 원리금이 환율 상승폭만큼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외환 보유액이 많지 않던 신흥국이 가만히 앉아서 엄청나게 빚이 저절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외국 자본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신흥국 경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 3월부터 지금 5개월간 신흥국에서 이탈한 자본이 지금 한 50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시아는 거의 다 붕괴될 것 같다고 보고 있고 IMF 총재는요. 신흥국의 3분의 1, 저소득국의 3분의 2가 뜸 위에 올라 있다. 세계가 경제 침체에 빠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시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미로 가면 아르헨티나의 경제장관이 한 달 만에 교체되고 페루에서는 대통령이 부패로 수사를 받고 있고 총리가 1년 새 4명이나 낙마했고 남미의 지금 여러 국가들이 경제난 속에 혼란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신임 경제장관이 이제 엊그제 취임을 하고 끌고 가는데 아르헨티나가 6월 물가 상승률이 64%. 나라가 거의 끝났지요. 그래서 이제 이 새로 취임하는 장관조차도 실패하면 별 수가 없이 무너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페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총리가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냈어요. 나 교수하러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4번째 지금 총리 사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루가 연료난에 직면해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부패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탄핵 시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국정 혼란에 빠져들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뭐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뭐 워낙 뭐 망한 지 오래돼서. 그런데 아시아가 망하고 있고 남미도 망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그래도 아르헨티나, 페루 하면 큰 나라인데 저 모양. 자, 그런데 또 세계 경제의 중요한 이 신호라고 볼 수 있는 오일과 그리고 반도체. 자, 파운드리 재고가 지금 쌓여서 TSMC가 칩 주문 감소에 가격을 낮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 공정 칩 가격을 동결하고 인하 계획이고, 이 7나노 이하 칩 가격은 인상하려 했는데 그 계획을 철회했다는 거예요. 고객사들이 전부 재고가 누적되어 가지고 칩 가격을 낮춰야 된다. 자, 삼성전자는 당분간 가격 조정 계획이 없는데, 자, 전체적으로 지금 불황으로 반도체가 들어가는 각종 전자제품이 팔리지 않으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세계 유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한 달 새 국제 유가가 11% 내려갔어요. 자, 이러면 환영할 일이다. 이제는 인플레가 잡히는 거 아니냐는데, 이 유가가 내려갈 때는 경기 침체가 극심하게 예상이 될 때 유가가 급속하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반도체와 유가가 동시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가 하락이 물가 상승분에 지금 영향을 미쳐서 인플레를 낮출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유가 하락이 어디에서 지금 시작되는 거냐. 결국은 공급이 뭐 너무 많이 나와서 유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쓰는 공장이나 또 각종 실어 나르는 물류, 이런 것들이 지금 확 줄어들면서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페크가요, 전 세계의 경기 침체를 우려로 원유 정산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산하는 것을 10만 배럴로, 그래서 7, 8월 64만 8천 배럴, 7, 8월 하루 정산량의 15%에 불과하는 양으로 이 정산량을 줄인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거 지금 많이 정산하라고 한 바퀴 중동의 사우디 등을 돌고 갔는데, 그야말로 바이든의 말을 정면에서 깔아뭉갰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세계 소비의 침체 그림자가 세계 최대의 고용주가 월마트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에 아문이 들이우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는데, 월마트가 재고가 쌓이면서 임직원들을 상대로 구조조정을 해서, 자, 그래서 월마트도 감원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지금 영업이익이 14%쯤 줄어들 것 같아, 2분기에. 그래서 월마트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월마트는 170만 명을 미국 내에서 고용하고 있어. 월마트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테슬라의 대항마인 루시드도 지금 매출이 줄어들고 손실이 5천억이 넘는다면서 자리를 줄인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상징 지표, 미국 소비의 지표인 월마트가 지금 영업이익이 14%까지 감소하고 오일과 세계 오일과 반도체가 지금 재고가 쌓이고, 그리고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자, 이건 세계 경제 위기의 직접적 징조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울아부지 마 특히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빡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